안녕하십니까. 닥터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오늘은 닥터트루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즌1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 영상입니다. 닥터트루스의 첫 영상이 나간 게 2020년 5월경이니까 벌써 여러분을 만난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유튜브 초보 권현철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닥터트루스라는 제목은 제가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 작가님은 슬기로운 심장생활이라는 제목을 밀고 계셔서 채널은 닥터트루스지만 영상 제목은 닥터트루스 슬기로운 심장생활이라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친근하긴 하죠. 하지만 저는 닥터트루스라는 채널명을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을 만든 첫 번째 이유가 심장 건강에 대한 진실을 전하자, 닥터트루스 즉 진실을 이야기하는 의사라는 다소 거창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건강에 대한 썰들이 TV나 신문에서도 넘쳐납니다.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중에 일부분은 건강에 대한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을 보다가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건강식품을 드시는지 이렇게 체크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물론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감독도 강화가 되고 과대 광고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지만 잘못된 지식을 믿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를 보는 중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적 이유 외에도 아무래도 방송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사실 좀 과장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해보자는 의미에서 닥터트루스 채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장에 좋은 음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첫 영상을 보면은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그리 관계가 밀접하지 않습니다. 달걀 하루에 여러 개 드셔도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커피는 그렇게 해롭지 않다, 또는 혈액순환 장애란 없다, 그런 일반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진실을 전하는 영상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외래에서 환자분에게 오래 설명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항상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에게 시간을 갖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주제를 다루면은 그런 영상을 만들면 영상을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러니까 음식, 그리고 술과 커피, 또 심장에 좋은 운동이 뭐냐 이런 데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외래를 보면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진료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진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영상도 만들고, 고혈압, 고지혈증 질환에 대한 영상, 그리고 관상동맥 석회화 등 증세로는 가슴 통증, 숨찬 증세, 두통, 두근거림, 현기증 이런 환자분들이 흔히 겪는 이상들을 또 설명한 영상 만들었고요. 이제 가슴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심장병이 아니라 사실 가슴 벽 통증, 특히 늑연골 관절 통증입니다. 이 간단한 진단을 못해서 필요 없는 검사를 하고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분들에게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시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51개의 영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주제가 슬슬 고갈되어 갑니다. 수백 회 이상의 진행을 해온 EBS 명의나 KBS 생로병사의 비밀은 어떻게 계속 소재를 발굴하시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국에서는 환자분들이 역시 코로나와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감염내과의 전문가를 모셔서 코로나에 대한 영상도 3개를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흉흉한 소문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악플도 많아서 사실 4편은 못 찍었습니다. 저희가 간이 좀 작습니다.
변형협심증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저를 찾아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중 상당수는 결국 변형협심증이 확진이 돼서 치료를 받고 말끔히 나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변형협심증만큼 잘못 진단되고 잘못 치료되는 병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정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큰 보람을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좀 재밌게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도 좀 재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된 의학 정보가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재밌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많은 분이 보시고 그래서 많이 만드는 거죠. 제가 TV에 나가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네, 골고루 드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누가 TV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여러 가지 재밌게 얘기도 하고 티키타카도 하고 재밌게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를 좋게 봐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재미도 중요하지만 내용과 태도에 진심이 느껴지면 또 열심히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반 이후에는 웃음기를 좀 빼고 진지하게 진행을 좀 했는데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1등은 코로나 백신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이걸 빼면은 아스피린이 조회수 25만 회로 1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타틴 14만 회. 즉 약에 대해서 설명하면 가장 많이 보시더라고요. 조회수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수면제, 당뇨약, 혈압약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니까 약에 대한 영상보다도 더 인기 있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약을 안 먹고 병이 낫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 고지혈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몸무게 빼고 식이요법 하자는 것인데 제목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진실은 동맥경화가 이미 생긴 환자분들은 몸무게 조절과 식이요법으로는 부족합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긴 동맥경화를 녹여내야 됩니다.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현재의 50% 이하, 수치로는 7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체중 감량으로 따지면은 거의 10 내지 20kg를 빼야 되는데 운동하다가 부상도 생겨서 무릎 수술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식이요법 하다 보면은 비타민 부족도 생기고요. 거식증도 생길 수 있고 사실 식이요법 생각만큼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유전적 요소로 가족적 경량을 띠고요. 몸무게가 올라가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많이 만듭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양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치는 별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이미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식이요법, 운동, 부작용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체중 감량과 약간의 운동을 곁들이면서 고지혈증 약, 즉 스타틴을 드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이런 영상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내용이 좀 복잡하고 재미가 없죠. 저도 제목으로 어그로를 좀 끌어볼까 하다가 이 닥터 트루스의 정신으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진실된 내용으로 재미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시즌 2의 제작 방향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원칙은 역시 진실만을 전달하고 두 번째는 재미있게 하고 그런 것이 원칙이 되겠죠. 요즘 세상이 재미없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만 하기보다는 뭐 검사실이나 중환자실이나 뭐 치료하는 수술장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현장 중계를 좀 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시즌2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닥터트루스와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즌2에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